우리 아이가 친한 친구와 키즈 카페를 갔습니다. 물론 엄마들끼리도 친분이 있어서 한쪽에서는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멀리서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후다닥 뛰어가 봤더니 글쎄 우리 애가 같이 놀던 친구를 때렸습니다. 막 울고 불고 난리도 아닌 거예요. 그 아이 울고 맞은 아이의 어머니는 아이를 달래고 있고 그럴 때 정말 난감합니다. 우리 아이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때렸니? 아이에게 사과하라고 했죠. 근데 아이는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는 자기 아이를 콕 쥐어 박으면서 아프지? 너도 맞으니까 아프지? 이러면서 혼을 내니까 아이도 우는 거예요. 그러자 아이들 두 명이 다 울고 있는 거예요. 결국 두 분은 그냥 아이를 데리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그 같이 키즈 카페를 갔던 어머니와 서먹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연락도 잘 안 되고 피한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 문제가 있죠. 하나는 우리 아이가 다른 집 아이를 때렸다. 그때 어떻게 아이를 훈육해야 하는가라는 문제와 두 번째는 내가 이때 어떻게 상황을 대처해야 하는지가 있습니다. 아이를 가르치는 문제도 있지만 상황을 대처하는 것도 함께 해야 된다는 거죠. 어머니 사과는 하셨나요? 라고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애가 사과를 안 해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는 7세였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의 의견이 나올 것 같은데요. 누군가를 때리는 아이, 폭력적인 아이, 욕하는 아이. 아이가 그렇게 할 때 굉장히 속상하시죠?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그럼 나는 그 아이를 어떻게 훈육해야 하는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뇌에 대해서 알게 되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아니라 하나로 꿰어지는 걸 아시게 되실 텐데요. 오늘 이 영상으로 자녀 교육의 감을 잡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거는 왜 이런 행동을 할까? 왜 이런 행동 패턴을 보일까입니다. 도대체 어떤 습관이 반복돼서 이런 행동을 하게 만들었을까입니다. 원인을 생각할 때는 보여지는 것, 그 이면의 것까지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보통 폭력적인 아이, 때리는 아이들은 욕구가 생겼을 때 그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방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강아지들 보셨나요? 밥그릇 그냥 뺏어서 먹고 그 본능 그대로 아이들이 하는 거죠. 아이들이 아직 어리고 사회인으로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과 어른들이 그런 걸 가르치는 걸 훈육이라고 합니다. 필요한 기본적인 룰을 반드시 가르쳐야 되는 거죠. 훈육을 잘못 이해하시는 부모님들 굉장히 많으신데요. 벌을 세우거나 체벌하거나 윽박지르는 것이 아닙니다. 해선 안 되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는 것. 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을 훈육이라고 하죠. 우리의 뇌는 아주 반복적인 것, 그리고 아주 강한 자극에 대해서 장기 저장하고 잠재의식까지 들어가서 습관화됩니다. 폭력적이고 욕하는 아이들의 패턴은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은 반복적으로 심화되다가 그 행동이 보이는 거죠. 그럼 도대체 이 아이는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됐을까를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환경적인 영향이에요. 집에서 굉장히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고 폭력적인 상황일 때 뭔가가 해결되는 거를 지속적으로 본다. 예를 들면 아버지나 어머니께서 소리를 지르고 이거 해, 저거 해 이러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걸 지켜본다. 조곤조곤 말로 하고 서로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꼭 그렇게 해서 해결되는 걸 계속 본다면 우리 아이는 저렇게 해야지 문제가 해결되는구나를 자연스럽게 인식하게 됩니다. 그건 가르치지 않아도 보고 그냥 흡수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본인이 직접 경험한 거예요. 아이는 분명히 원하는 욕구를 표현했을 겁니다. 말로 표현하진 않았을 수 있어요. 어떤 눈빛이나 어떤 제스처를 취했을 텐데 아무도 알아차려 주지 않은 겁니다. 그때 떼를 쓰기 시작하고 소리 지르고 뭔가를 집어던지고 화를 내고 욕을 했을 때 그때서야 어른들이 관심을 가지고 해결되는 상황을 많이 체험했다면 그 경험들이 쌓인 겁니다. 친구가 빨간색 색연필을 쓰고 있어요. 그게 갖고 싶다고 그냥 뺏어서 쓰는데 뺏긴 친구가 울고 있을 때 너는 그럼 다른 거 써 라고 손에 쥐어준다면 그 뺏은 친구는 원하는 건 그냥 이렇게 뺏어서 쓰면 되는구나 라고 뇌에 저장이 되는 거죠. 그 뇌에 시냅스 구조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패턴이 계속 강화가 되면 계속 그런 식으로 행동하게 되는 겁니다. 조금 무서운 이야기죠.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 뇌는 강한 자극, 반복된 자극에
습관화됩니다. 제가 이런 예를 들면 간혹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해선 안 되는 행동을 이야기할 때는 꼭 엄격하게 제지를 해야 합니다. 화를 내면서 이야기하는 것과 달라요. 사실만 간결하게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안 돼.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는 거 아니야. 친구 때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아이들은 그게 얼마나 큰 잘못인지를 인지하지 못합니다. 근데 보통 요즘 어머님들은 아이 감정이 상할까봐 그것도 상냥하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끌어안고 막 그 아이의 감정을 알아차려 주면서 이야기하는데 알아차려 줄 때가 있고 아닐 때가 있는 거예요. 친구를 때렸는데 그 때린 마음을 알아차려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안 된다는 걸 먼저 알려주셔야 합니다. 만약에 이 친구가 조금 더 자랐다고 생각해 볼게요. 학교를 다니면 학교 폭력이 되고 범죄가 되는 거죠. 작은 폭력이 큰 폭력을 낳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건 절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친구와 놀 수 없어. 그리고 아이가 사과를 하지 않는다면 엄마가 대신 사과를 하는 겁니다. 맞은 아이의 부모님께도 사과를 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아이가 다른 친구의 얼굴을 핥혔습니다. 아이는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내가 이거 갖고 싶은데 얘가 안 주잖아. 이런 태도였습니다. 원하는 욕구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폭력을 행사하는 그 패턴이 강화된 거죠. 그 친구를 핥혔는데 어린이집에서 가해를 한 친구의 어머니께 전화를 한 거죠. 상황이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어머니 오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진심으로 사과를 하셨어요. 그 맞은 아이에게 사과를 하시면서 어머님이 울컥하셔서 울면서 진짜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 때린 아이가 충격을 받은 거죠. 내가 엄청 큰 잘못을 했구나. 우리 엄마가 이렇게 반응하는 걸 보면. 그래서 그 친구는 그 이후로 친구들을 절대로 때리지 않았어요. 정말 잘못했다는 걸 인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그대로 전달받은 맞은 아이의 어머니께서도 마음이 많이 풀리셨죠. 실제로 그 맞은 아이의 부모님들은 굉장히 속상하죠. 근데 아이가 사과하지 않는다고 해서 애들이니까 그럴 수 있지라고 넘어갈 수 없어요. 내 아이가 다쳤잖아요. 내 아이가 상처를 받았잖아요. 훈육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보호자가 직접 사과를 해주시고 진심 어린 사과를 하시면 어머님들 마음이 좀 괜찮아지세요. 입장을 바꿔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린 모두 양육하는 과정에 있고 부모가 처음이니까요. 그런데 그런 진심 어린 태도를 보이지 않고 내 아이가 잘못했는데 내가 왜 사과를 해요? 애들끼리 이야기인데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아니면 넘어갈 수도 있지? 어른 싸움으로 크게 번지거나 이런 상황들이 결국은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서 생긴 일입니다. 내 아이가 누군가를 때렸을 때 엄마로서 부모로서 너무 아이한테 엄하게 하면 내 아이는 상처받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저희 어릴 때는 남자아이들이 여자아이들 머리를 잡아당긴다거나 고무줄 놀이를 할 때, 너무 옛날이죠. 고무줄 놀이를 할 때 고무줄을 딱 끊고 도망을 간다거나 이렇게 괴롭히는 걸 보고 어른들이 간혹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널 좋아해서 그런다라고 말이죠. 그런데 어떤가요? 좋아하면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알려줘야 돼요. 그 아이에게. 좋아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야. 그건 괴롭히는 거야. 절대 그렇게 행동해선 안 돼라고 알려줘야 합니다. 실수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사과는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돼요. 아이들한테 굉장히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려주거나 시뮬레이션을 해보거나 그리고 부모님들이 먼저 모범을 보이는 게 중요합니다. 대본을 짜고 연기를 하듯이 연습을 하는 겁니다. 아이에게 이런 멘트를 알려주세요. 뭐가 갖고 싶다 라고 하면 나 이거 갖고 싶어. 자기 욕구를 이야기하죠. 빌려줄 수 있어? 친구에게 어떻게 해줄 수 있냐고 권유를 하는 거죠. 그리고 친구가 좋다고 하면 고마워라고 꼭 감사의 표현을 해야겠죠. 욕구는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나 써야 돼 라고 안 빌려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뺏어야 되나요? 그때도 가르쳐줘야죠. 다른 걸로 놀거나 아니면 그러면 좀 이따가 다시 너 다 쓰고 나 좀 빌려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걸 통해서 아이들은 자신이 원하는 거를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그 욕구를 행동으로 조절할 수 있게 되죠. 기다리거나 아니면 다른 대안을 찾거나 해서 말이죠. 그리고 해결되었을 때 누군가가 도와줬을 때 감사하다는 표현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교류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사회적 지능을 키우게 됩니다.
한번 습관화된 뇌는 바꾸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습관 교정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인데요. 그 습관을 없애는 걸 목표로 하지 마시고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걸 목표로 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새 길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적절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고 훈련하는 겁니다. 제가 14년 동안 거의 1만 명이 넘는 학생들을 만났다고 했잖아요. 초등학교 2학년 된 아이가 있었어요. 사립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었는데 정글집이라고 아시죠? 자기가 올라가고 싶은데 꼭대기에 있던 친구가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 올라가 있던 아이의 발을 깨문 거예요. 내려오라고. 근데 굉장히 세게 깨물었다고 합니다. 상처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났죠. 부모님을 다 학교에서 소집하고 가해자 입장이 된 거니까 제가 아는 어머님도 학교를 가시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아이가 여럿 있으셨는데 그 아이가 굉장히 힘드셨어요. 버거워하셨고 그 아이를 결국 유학을 보내셨습니다. 벌써 10년도 더 지난 이야기인데요. 물론 성장하는 과정 중에 굉장히 좋은 어른을 만나서 훈육을 제대로 받았다면 지금 괜찮아졌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또 빨리 변하거든요. 지금도 안타까운 것은 어머니께서 아이의 훈육을 포기하신 거 지금 생각해도 마음이 좀 아픕니다. 조금 힘드시더라도 절대로 훈육을 포기하지 마시고 인내심을 가지고 아이들을 키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정말 너무 힘드시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아이가 욕을 하고 친구를 때리고 폭력적인 성향을 보인다 라고 했을 때 욕구를 표현하는 방식에서 문제가 생긴 거다 라고 문제를 인식하시고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꼭 엄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적절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꼭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걸 반복하는 겁니다. 습관화 될 때까지요. 절대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부모님의 인내심은 여기서 빛을 발할 겁니다. 그리고 잊지 마셔야 할 것, 아이들은 우리 어른들보다 빨리 변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